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여야 간의 예산안 협상 참 될 듯 했는데 결국에 오늘까지도 합의에 실패했고요. 협상이 뭐 주말 넘어서 다음 주 초 너머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상당히 중재를 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2차 중재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그 안이었는데 이 안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정치부 기사를 쭉 보면은 애시당초 2%포인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안도 국민의힘의 타협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칠 만에 이제 입장이 바뀐 건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저도 들어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 법인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고, 법인세는 하나의 뭐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무언가 합의를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김진표 의장의 어떠한 중재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우선 법인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것은 글로벌 경쟁의 부분도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97개국이 인하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 또 OECD 평균이 21.48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인세 최고세율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수준으로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는 3%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만 인하를 하자는 것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상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어제 그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야기가 됐고요. 또 뭐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던가 인사정보관리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그 해당 조직의 그 예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쟁점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법인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투자나 일자리가 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다른 이제 이 대담 코너를 통해서 또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난달에 이제 발표됐었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법인세율 인하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게 나온다라고 예산정책처에서도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이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법인세율 부분뿐만이 아니고 조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한 6가지 이상의 다른 쟁점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기도 한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쟁점과 합해서 좀 주고받게 할 수 있는 좀 더 절충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금 상황이 국회가 무기력하고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저희는 김진표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공은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까지도 계속 협상을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오늘도 원내대표께서 노력하셨고 의장님도 중재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이고 이제 지금 정부 여당 사이에서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보면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물러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의 소통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저희와도 이제 주말 동안에 합의의 여지를 갖고 소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국회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국민의힘에서 운신의 폭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심의 눈치만 보게 된 이 상황에서 정말 국회가 예산 마지막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매우 속상한 마음이고요. 지금 빠르게 국회에서 이미 데드라인이 많이 늦었지만
합의가 되고 처리가 돼야지 이제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까지도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 준비가 되면서 정말 취약계층까지의 정말 현장에까지 뿌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 독단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께서 빨리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 데드라인은 주말이 맞이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시간이 국회 시간이 됐을 때 처음부터 준예산에 대한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고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큼 과연 예산을 합의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냐에 대해서 진정성의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욱이 예산 합의가 되면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라는 그 여야의 합의에서도 예산과 결부돼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것조차가 예산을 질질 끌면서 국정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중재안 뒤에 숨어 있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쟁점들이 6-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숨어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윤심 눈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윤심 눈치를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와 저희가 확정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리고 정부가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6-7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부부 그 위에도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할 때 20% 감액하는 부분이요. 그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에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돌연 폐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연간 1조 6천억 원을 더 지출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했던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예산이 7천억 원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대표의 그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5조 9천억 원 증액을 비롯해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쟁점이 아직 합의에 못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들으면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 국회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야당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저희는 심의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심의 확정을 넘어서 2023년도 정부 예산을 이재명 예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까지 편성해버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정부 예산을 뜻대로 민주당이 썼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그 첫 예산은 예산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야당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라는 그 국민들의 뜻을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맡겨놔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자인한 거라고 예산안은 봅니다. 심의 확정만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에서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다음에 감액을 먼저 하고요. 그만큼 증액을 할 수 있는 게 국회의 기능입니다. 3권 분립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보내는 대로 그냥 심의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국회 기능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걸 자인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야당으로서의 주장을 당연히 존중하고 여야 협치를 해야지 예산도 통과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행령 정책에 대한 예산 예비비로는 안 된다. 무조건 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들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과연 소신껏 있는지 주호영 원내대표도 합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15일 마지노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말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도 야3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질질 끌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중재안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떠한 그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였죠. 후보 때 대선 후보였을 때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리할 때마다 항상 이재명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고요. 이재명의 방탄이다, 이재명 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저런 나쁜 소성을 사실 국민의힘이 버리고 야당을 제대로 인정을 하셔라. 그래야지 협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숫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이 1조 6천억 원을 더 지출하자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던 부분인데 그걸 폐지하고 더 지출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화폐 예산도 7천억 원을 증가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뒤에 공공임대주택이 5조 9천억 원 증액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깎자라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증액하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해 못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런 모습처럼 국민의힘이 계속 독단을 부리면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진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국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예산안 협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이 윤심을 의식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의 이 세법 개정안은 이제 관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야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에 나가는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그 6가지 이상의 7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법인세 부분도 좀 더 절충을 볼 여지는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선 아까 윤심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 민주당에서 윤심에 대한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 자체는 사실은 거래하듯이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하고자 했던 것은 글로벌적인 추세를 좀 맞춰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마도 협의를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긴 협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우선은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지도부끼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얘기해봤자 좀 예.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말까지는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 그때까지 결단하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여야가 합의했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오늘로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3주밖에 남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았죠. 예산안 처리가 돼야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아까 야3당이 단독으로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은 오늘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예. 이제는 일정 합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49제여서 유족들은 이제 추모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진상규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수본에 뭔가 위법행위만 한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결국에는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4주 정도의 기한은 필요하다. 첫째 주에는 예비조사 그리고 또 현장 방문 그다음에 또 기관 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작성까지 적어도 4주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나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국정조사 이렇게 기간을 잡았는데요. 오늘이 이미 11월 24일 시점으로 해서 23일이 지났습니다. 딱 반이 넘어가는 오늘의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합의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참으로 국정조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오히려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방어망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간 연장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짧고 빠르게 가겠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시고 나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일단 수리는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죠.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국정조사 하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49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49일이 490일보다 더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단장의 고통 그 자체였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국정조사를 빠르게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2주 전부터 벌써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여당의 입장, 여당의 의원의 입장으로 정말 송구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빠르게 실행돼야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 네. 시작했기 때문에 더 원하시는 대로 원래 진행을 드리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허 의원님이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좀 더 여야 협상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45일에서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뭐 정해진 바는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기간 연장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지도부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유가족 위주의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국민들께서도 국정조사 제대로 하기를 희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그 특위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 예.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장 조사라든가 기관 조사라든가 청문회, 증인 채택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시작하면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합의랑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여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 끄기를 할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문 발차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물밑에서는 여야 간사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된다고 하면 정부의 자료 제출이나 아니면은 기관의 출석이나 업무 보고 그리고 중인 출석에 있어서도 정부에서의 협조가 매우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면 국정조사가 그 취지를 못 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합의로 같이 시작하면서 진정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그리고 증인 출석 합의 그리고 기관 대상에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는 것을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위기관리센터가 얼마나 제대로 세팅돼서 정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현장 사실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아주 꼿꼿한 자세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증인 출석에 있어서도 분명히 난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정 상황실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이미 지금 특수본에서도 수사가 이렇게 오래 지연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핸드폰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증거들과 진실들이 묻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면 우리 유족분들께서 지금 49제를 하면서 빨간 목도리를 매셨습니다. 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정부 여당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족들을 위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 사안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과 그런 상징성 있는 것들이 오늘에서도 현장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당에서 진정성 있게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위로할 것을 위로하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과 그리고 책임자 문책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는 게 국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남은 시간이 꽤 많지가 않아서요. 국정조사 기간이 예산 처리가 되기 전이라도 여야가 미리 그 사전 협의를 해서 뭐 자료 확보라든가 이 기관 뭐 현장 조사라든가 미리 좀 사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